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취임 100일을 맞아 중기부에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중소기업 중심의 개방형 혁신국가를 건설하는 데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입니다. 택시를 잡아주는 서비스의 카카오택시가 웃돈을 주면 택시를 더 빨리 잡을 수 있게 도와주는 유료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IBK 기업은행과 경남은행이 P2P 대출업체 테라펀딩과 손잡고 내놓은 P2P 연계펀드가 출시 10일 만에 완판됐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D램과 낸드 플래시 등 반도체의 수요가 새롭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주의 주가가 반등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양한나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유일한 신생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의 홍종학 장관이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지난 100일간 경제 구조를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데 썼다면 앞으로는 이를 토대로 중소기업 중심의 개방형 혁신국가 건설을 위한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는 데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입니다. 김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임 100일을 맞은 홍종학 장관이 중기부에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우리 개방형 혁신국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지금까지의 어떤 우리 정책의 뭐라 그럴까요? 어떤 갈등에 의해서 어떤 정책 추진이 어려웠던 그런 것들을 뚫어가는 하나의 돌파구가 되지 않을까. 지금까지가 경제구조를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기간이었다면 이제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중소기업이 이를 체감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입니다. 실제 일자리 중심 민간주도 정부 후원 상생혁신이라는 방향 아래 다양한 정책과 패러다임의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우선 고질적 병폐로 불린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뺏으면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기존 3배에서 손해액의 최대 10배로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기존에는 기술을 침해당한 중소기업이 스스로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해 소송의 장기와 비용 등 어려움을 겪었지만 앞으로는 대기업이 직접 무죄 입증을 해야 합니다. 창업 생태계 조성에도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벤처기업을 인증해주는 벤처기업 확인 제도를 민간 주도로 개편하고 규제를 풀어 숙박업체 등 기존 업체도 신규 수요가 결합하면 벤처기업으로 키우겠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금요일이나 토요일 밤 번화가에서 택시 잡기란 여간 힘든 게 아닌데요. 카카오택시와 대리운전 등을 운영하고 있는 카카오의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가 웃돈을 주면 바로 택시를 잡을 수 있는 유료 서비스를 내놓습니다. 카카오는 오늘 선보인 이 유료 서비스를 통해 방대한 사용자를 바탕으로 한 수익화에도 박차를 간다는 계획입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카카오티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평가. 빈택시가 옆에 수두룩한데도 택시가 잡히지 않는다는 불만이 질비합니다. 카카오는 이렇게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료 서비스인 우선 호출과 즉시 배차 기능을 도입합니다. 택시를 잡기 어려운 연말연시나 오후 늦은 시간대에는 웃돈을 주고 택시를 부르면 택시가 더 빨리 잡힐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유료 서비스를 통해 얻어지는 수익의 일부는 기사 포인트 제도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택시기사 포인트 제도는 운행 실적과 운행 평가에 따라 환금 가능한 포인트를 지급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택시 서비스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기사 포인트 제도를 통해서 예를 들면 수요가 기본적으로 많이 있는 시간대에 더 많은 기사님들이 출근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장치로.
공고한 시장 지배력에도 불구하고 수익 구조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카카오는 올해 본격적인 수익화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최근 외근이나 출장 등 업무 목적으로 택시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기업 회원들을 대상으로 시작하면서 수익 구조를 만들어낸 데 이어 이번 카카오 택시 유료 서비스를 통해 수익화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게 됐습니다. 올해 어떻게 보면 분기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 혁신의 시도들이 잘 자리 잡아서 의미 있는 매출도 나오고 성과가 나오게 되면 이와 함께 올해 카카오는 해외 사업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해외 진출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IBK 기업은행과 경남은행이 P2P 대출업체 테라펀딩과 손을 잡고 내놓은 P2P 연계펀드가 출시 10일 만에 완판됐습니다. P2P 연계펀드가 P2P 대출 시장의 새로운 활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IBK 기업은행과 경남은행이 각각 P2P 대출업체 테라펀딩과 제휴에 출시한 P2P 연계 사모펀드. 모두 지난달 27일 판매를 개시해 10일 만에 각 목표치로 세운 50억 원의 투자금 모집을 완료했습니다. 총 100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한 것으로 P2P 업계 상위 업체들의 월간 신규 취급액과 맞먹는 수치입니다. 이 상품은 사모 형태로 발행한 펀드로 은행이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P2P 업체에 전달하면 P2P 업체가 부동산 담보대출을 실행해 원리금을 수취하는 형태입니다. 일반 P2P 대출 상품과 달리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을 적용받지 않아 투자 한도가 없습니다. 또 리스크를 최대한 완화해 기존 P2P 투자 상품보다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IBK 기업은행과 경남은행 모두 목표 수익률은 연 5%라고 밝혔습니다. 두 은행은 상품의 안전성을 위해 원리금 수취권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원리금 수취권은 대출받은 사람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담보 물건을 처분해 투자자에게 투자한 비율에 맞게 돌려주는 권리입니다. 다만 담보를 처분한 금액이 애초 예상했던 것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만큼의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투자금으로 대출해줄 부동산은 법인 차주가 가진 서울 수도권 내 실수요가 있는 오피스텔 등 물건을 위주로 선택할 계획입니다. 테라펀딩과 손을 잡은 이유도 테라펀딩이 P2P 업계 1위 업체인데다 지난 1월 우리은행과 SBI 인베스트먼트 등으로부터 총 100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해 자금 여력도 탄탄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이들 은행은 앞으로도 시장 상황에 발맞춰 P2P 연계 상품을 꾸준히 내놓겠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로 대표되는 반도체 종목의 주가가 긍정적 전망에 힘입어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반도체 시장의 초호황기가 끝날 것이란 우려가 고개를 들면서 반도체 종목 주가도 내리막을 걸었습니다. 실제로 D램과 낸드 플래시의 수요가 감소하긴 했지만 우려만큼 크게 줄지는 않았고 4차 산업혁명으로 새로운 수요가 늘 것으로 전망되면서 주가도 반등하고 있습니다. 김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3.86% 오른 258만 3천 원의 장을 마감하며 지난 1월 29일 이후 28거래일 만에 250만 원 선을 회복했습니다. 지난 6일 작년 12월 이후 48거래일 만에 8만 원 선을 회복한 SK 하이닉스도 오늘 6.01% 상승하며 9만 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반도체주가 이처럼 반등에 성공한 것은 반도체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 덕분입니다. 지난해 11월 모건 스탠리를 필두로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삼성전자와 반도체 업황의 전망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면서 반도체주는 하락세를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업황이 우려했던 만큼 큰 부진을 겪지 않고 반도체 시장 성장에 대한 전망이 나오면서 반도체 시장의 슈퍼사이클이 빨리 끝날 것이라는 우려가 과장된 것이라는 의견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은 아이폰 X 판매 부진에 따른 D램 수요 감소 효과는 전체 D램 수요의 0.5%, 낸드 플래시 수요의 1.7%에 그칠 것이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지난해 4분기 확정 실적이 발표되면 주가가 더 오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세계 반도체 시장 통계기구는 올해 전 세계 반도체 시장 매출 규모가 지난해보다 9.5%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미국의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도 이달 초 투자 보고서에서 전 세계 D램 공급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반도체 업황이 둔화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정부가 전라북도 군산과 경상남도 통영 지역 기업들의 1,300억 원 규모의 신규 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지원 대상인 군산과 통영은 각각 한국지행공장과 성동조선해양이 있는 지역입니다. 한국지엠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과 성동조선의 법정 관리 등으로 이들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지역 경제 침체 우려가 커진 데 따른 대책입니다. 정홍규 기자입니다. 금융당국이 구조조정으로 고통받는 군산 통영 지역 기업과 소상공인의 신규 자금 지원을 위한 1,300억 원 규모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마련합니다. 이와 함께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대출 만기 연장과 원금 상환 유예 등 금융 지원을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오전 지역 금융지원 대책 관련 유관기관 회의를 한 후 이 같은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전북 지역의 한국GM 군산공장 협력업체와 군산시 소상공인, 또 경남 지역 성동조선 협력업체와 통영시 소상공인들입니다. 해당 기업인들의 신규 자금 지원을 위한 1,300억 원 규모 특별 보증 프로그램은 금융위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추진합니다. 자금은 금융위 산하 신용보증기금에서 1,000억 원, 중기부 산하 기술보증기금이 300억 원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지원대책회의를 주관한 김영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유관 기관들에게 신속한 추진을 강조하며 적시에 신규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특별 보증 프로그램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보와 기본은 이른 시일 내 심사 기준과 보증 조건 등 특별 보증 프로그램의 세부 운영 방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은 협력업체와 소상공인이 활용하던 기존 자금 만기를 연장 조치하고 원금 상환을 유예합니다. 또 금융위는 만기 연장 조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시중은행들의 참여를 독려하도록 금융감독원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아파트 청약을 받을 때 가점을 높이기 위해 같이 살지 않는 노부모를 위장 전입시킬 수 있다고 보고 정부가 실태 조사에 나섭니다. 시세 수준에서 분양하는 목 좋은 아파트의 경우 당첨되면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어 이 같은 편법이 악용될 수 있습니다. 정창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있는 개포주공 8단지를 재건축해 짓는 DH자이 개포. 이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의 예상 분양가는 13억 원가량입니다. 10억 원이 훌쩍 넘는 고가의 아파트지만 주변 시세보다 낮아 당첨만 되면 4억 원가량의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로또 아파트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달 총 1996세대 중 1690세대가 일반 분양될 예정입니다. 투기 과열지구로 묶여있는 서울은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는 100% 가점제로, 85제곱미터 초과는 50% 가점제로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따져 점수가 높은 청약자가 당첨되는 방법입니다. 문제는 무주택기간이나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인위적으로 조정이 불가능하지만 부양가족수는 같이 살지 않더라도 주민등록을 옮겨놓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이른바 위장전입. 이때 직계존속은 3년, 직계비속은 1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 등본상에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특히 부양가족 수는 1명 추가될 때마다 5점씩 높아지는 데 반해 무주택기간은 1년 늘어날 때마다 2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1년 1점에 불과합니다. 상황이 이렇자 업계에선 부양가족 수 배점을 낮추고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배점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부양가족 수 배점을 낮추는 등의 방법은 실무 단계에서 나온 여러 의견 중 하나라면서 다양한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개포주공 8단지 청약 당첨자 중 부양가족 수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 위주로 실거주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토부는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 당첨뿐만 아니라 청약통장 매매 등 다양한 방식의 공급질서 위반자에 대해선 수사 의뢰 등을 통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청약 당첨도 취소할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국내 전자업계가 열사의 땅인 중동시장의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은 현지에서 제품 마케팅 활동과 함께 프리미엄 브랜드 판매를 위한 판매망을 구축하며 중동시장 진출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현 기자입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위치한 부르즈 칼리파 빌딩. 829m의 높이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이 빌딩의 외벽에 갤럭시 S9과 갤럭시 S9 플러스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건물 외벽에 설치된 LED를 통해 이틀간에 걸쳐 진행된 이 행사는 삼성전자가 중동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기획한 마케팅 행사입니다.
아울러 방문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건물앞 광장에 체험존도 마련해 현지인들의 호감을 이끌어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중동시장 공략을 위한 고삐를 조이고 있습니다. 국내 전자업계는 고급 제품과 명품 제품의 소비층이 두터운 중동 지역을 공략해 제품의 명품화와 함께 안정적인 매출 확보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앞서 지난달에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터키 공조 박람회에 참가해 공조 시스템을 전시하고 중동 B2B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터키 공조 박람회는 47개국 1,300개 업체가 참가하고 약 8만 명이 방문하는 중동 최대 규모 공조 전시회입니다. 중동은 기후적인 특성상 냉방 수요가 높아 성장 잠재력이 높은 만큼 B2B 마케팅에 나서고 있는 셈입니다. LG전자도 중동 지역에서 프리미엄 브랜드 샵을 확대하면서 현지 프리미엄 시장 공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LG전자는 지난 11일 쿠웨이트 핵심 상권인 루자나몰에서 프리미엄 브랜드샵 오픈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번에 오픈한 브랜드샵은 프리미엄 가전을 소개하기 위한 체험전과 함께 올레드 TV와 세탁기, 냉장고 등의 제품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꾸몄습니다. 이 회사는 현재 쿠웨이트 외에 이집트와 이란, 레바논, 요르단, 사우디 등 중동 주요 국가에서 프리미엄 브랜드샵을 운영 중이며 앞으로 추가적인 확대에 노다선다는 방침입니다. 지구촌에서 성장 잠재력이 가장 높다는 평가를 받는 중동 지역에서 국내 전자업계의 활약에 대한 기대감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상용입니다. 구직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기업은 매출과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이 최근 구직자 1,092명을 대상으로 입사하고 싶은 대기업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삼성전자를 꼽은 응답자가 전체의 31.3%로 가장 많았습니다. 한국전력공사가 20.4%로 그 뒤를 이었고 현대차와 LG전자, 포스코, 한국가스공사, 기아차, SK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 CJ제일제당 등이 톱10에 들었습니다. 이들 기업에 입사하고 싶은 이유로는 전체의 62.4%가 사내 복지 및 복리 후생이라고 답했고 높은 연봉과 회사의 비전, 자기개발 등 커리어 향상 가능, 대외 평판 등 기업 이미지 등 순이었습니다. 헬스케어 오토 서비스 기업 케어랩스가 오늘 IPO 간담회를 열고 국내 최고의 헬스케어 솔루션 기업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오는 28일 상장을 앞둔 케어랩스는 굿닥과 바비톡 등 스마트폰 앱을 통한 헬스케어 서비스로 유명한 업체입니다. 병원과 약국을 안내해주는 스마트폰 앱 굿닥은 현재 300만 다운로드를, 성형 뷰티 관련 후기를 공유하고 여러 병원으로부터 성형 견적을 받을 수 있는 앱 바비톡은 120만 다운로드를 달성하며 두 앱 모두 업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케어랩스의 지난 해산분기 누적 기준 매출액은 271억 원, 영업이익 44억 원으로 2016년에 비해 매출액은 184%, 영업이익은 433% 이상 늘었습니다. 케어랩스는 코스닥 상장을 계기로 병원 대기시간 알림부터 결제까지 가능한 헬스케어 원스톱 서비스 구축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며 헬스케어 관련 빅데이터 분석 사업 등 기존 사업에 기반한 신규 사업에 적극 투자해 수익 모델을 다각화할 방침입니다. 케어랩스의 희망 공모가는 15,000원에서 18,000원이며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청약을 진행합니다. 가계대출에서 차주의 신용등급이 1에서 3등급인 고신용자의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소득 기준으로 보면 중상위층의 가계대출 비중이 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대출 중 차주가 신용등급 1에서 3등급인 고신용자인 경우는 68%로 집계됐습니다. 고신용자의 차주 비중은 2012년만 해도 전체 가계대출의 절반에 불과했으나 매년 상승했습니다. 반면 신용등급 4에서 6등급인 중신용자, 신용등급 7에서 10등급인 저신용자의 가계대출 비중은 축소됐습니다. 중신용자의 비중은 2012년 35.4%에서 작년 3분기 25.5%로 떨어졌고 저신용자의 비중은 같은 기간 13.7%에서 6.5%로 반토막이 됐습니다. 한은은 가계대출 차주 중 고신용자가 늘어나는 현상에 대해 금융기관들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고신용 차주에 대한 대출을 적극 취급하고 가계대출 연체율 하락으로 차주의 신용등급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데 기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주은행은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15일부터 5월 3일까지 고객감사 특판 정기예금을 판매합니다.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1인당 최저 1,000만 원부터 최대 5억 원까지 1년 가입할 수 있으며 금리는 최고 연 2.35%포인트입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올해 부산에서 38,617가구가 분양됩니다. 지난해보다 69.7% 늘어난 규모로 16년 만에 가장 많은 물량입니다. 이마트는 15일부터 2주간 공기청정기 대전을 엽니다. 삼성 블루스카이 5,000은 44만 9천 원, 코웨이 AP-1016은 21만 9천 원에 판매하며 행사카드로 구매하면 2만 원을 추가로 할인해줍니다.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최근 미혼 남녀 354명을 대상으로 기념일에 느끼는 부담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54.8%는 화이트데이 등 각종 기념일이 부담스럽다고 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윤지향입니다. 포근한 날씨에 오후부터는 미세먼지도 옅어지면서 산책하기 참 좋은 하루였는데요. 내일도 구름만 다소 지나는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단계로 예상되고요. 낮 기온이 크게 올라 따뜻하겠습니다. 한낮에 서울 20도, 대구 22도로 4월 하순의 기온과 비슷한데요.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한 만큼 기온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강원 산간과 동해안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또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곳곳에 안개가 끼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전국에 맑은 하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다가 점차 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구름 많다가 밤부터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오늘보다 높겠고요. 한낮에 포근하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대체로 맑다가 점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강릉의 기온 아침에 12도, 한낮에 19도로 예상됩니다. 남부지방도 구름이 다소 지나겠습니다. 낮 기온 광주와 전주, 대구 22도로 무척 따뜻하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 목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오겠고요. 남부지방과 동해안은 금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기온은 평년 수준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